KB금융과 신한금융이 리딩금융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험사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증권사 CMA가 어음 발행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의 강점과 핀테크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허인 신임 KB국민은행장이 KB국민은행을 혁신적인 디지털 뱅크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론으로 실종 아동을 찾거나 무인 택배 배송을 하는 등 드론 서비스가 갈수록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간 국내 리딩금융 그룹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적 순이익 기준 상반기까지 가까스로 1위를 지켰던 신한금융은 3분기에 결국 약 500억 원 차이로 KB금융의 추월을 허용했는데요. 윤정규 KB금융 회장은 힘들게 오른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생보사 인수 계획을 밝혔고 반격이 필요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인수 합병을 언급해 또 한 번의 금융권 빅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증권과 LIG 손해보험 인수로 대약진을 일궈낸 윤정규 KB금융 회장은 리딩금융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며 또 한 번의 전력 보강을 시사했습니다. 윤 회장은 어제 임시주총에서 연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생보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M&A를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약 2조 7,6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9년간 신한금융이 지켜온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M&A를 통해 KB증권과 KB손해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의 전력을 강화한 것이 자리 바꿈의 원동력이었습니다. KB금융의 비은행 이익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3분기까지 34%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75%나 증가한 KB손보의 3분기 누적순이익 약 2,400억 원은 신한금융 추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보사까지 전력을 보강해 신한금융과의 격차를 벌려나가겠다는 것이 윤 회장의 구상입니다. 조영병 신한금융 회장 역시 반격 카드로 M&A를 꺼내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9월 신한금융 창립 16주년 기념사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M&A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쇼핑카트에 담을 매물로 손해보험사를 꼽았습니다. KB가 M&A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신한도 과거 조흥은행과 LG카드 인수로 리딩그룹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각각 생보사와 손보사를 찾아 나선 이번 영입전 역시 또 한 번 두 금융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증권사 CMA 상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CMA 상품은 높지 않은 금리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초대형 IB의 강점을 살리고 핀테크와의 협업으로 매력을 높인 CMA 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CMA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예탁금을 받아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회사채 등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CMA는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해 금리가 연 2%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시들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초대형 IB와 핀테크의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높인 CMA를 출시하면서 인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로 지정된 지난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발행어음형 CMA 약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형 CMA는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CMA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된 어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투자 대상별, 만기별로 금리를 달리해 은행 예금보다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를 더해 매력을 높인 CMA도 있습니다. SK증권은 SK플래닛과 협업해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실업웰스를 출시하고 실업웰스 앱을 통해 SK증권 CMA를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는 최대 6개월간 500만 원 한도로 연 3.5%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신한금융투자도 간편 송금 앱 토스와 제휴해 신한금융투자의 CMA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스를 통해 주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금리를 최대 연 2.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CMA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초대형 IB와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정기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허인 신임 KB국민은행장이 KB국민은행을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뱅크는 은행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허인 신임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을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물결은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산업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은 금융산업에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디지털에서도 확실히 앞서가는 은행, 혁신적인 은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행장은 접근성과 편의성, 보안, 디자인 면에서도 당연히 최고여야 하지만 고객이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디지털 뱅크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뱅크의 중심에는 늘 고객과 직원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리브메이트 등 전용 앱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엔 부동산 금융 앱 리브온을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뱅크를 설립해 진출했습니다. 허 행장은 특히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KB 와이즈 근무제, 영업전 방문 예약 서비스, 디지털 창구 운영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종합 마케팅 역량을 갖춘 유니버셜 뱅커가 되기 위한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직장 내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내비쳤습니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노조와의 신뢰 회복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행장은 노조는 경영의 한 파트너라며 서로 다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드론으로 실종 아동을 찾고 택배 배송하는 서비스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론 조정자가 드론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관제실 같은 사무실에 앉아 드론에서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을 통해 드론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 택배의 경우 전용 택배함 등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면 상용화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실종된 아동을 찾고 있습니다. 드론 운전자는 관제실에 앉아 화면을 보면서 탐색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화면에 나타나자 현장 안전요원을 호출해 아동을 데려옵니다. 오늘 LG U+가 내놓은 드론 관제 서비스입니다. 원격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수백 킬로에 있는 드론도 관제센터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드론 비행은 운전자가 근처에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인 비행장치의 특별 비행 승인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드론 재원과 성능,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으로 미아 찾기뿐만 아니라 재난지역 탐색, 무인 택배 배송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합니다. KT는 올해 3월 도로에 설치된 택배 보관함에 자율주행 드론이 택배를 배송하면 자율주행 기능으로 양손이 자유로운 운전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드론 사업을 위한 법적, 기술적 환경이 마련된 만큼 관련 인프라만 갖춰지면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드론 사업자가 물류 배송을 하기 위해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드론 전용 택배 보관함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장거리 배송을 위해선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현재는 최대 40분간 비행이 가능한데
장거리 비행을 위해선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해킹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 드론 소음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홍종학 장관 임명으로 조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95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 수장으로 어떻게 안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네요. 네, 맞습니다. 홍종학 호가 드디어 닷을 올렸습니다. 중기부 넉 달이 됐는데요. 출범한 지가. 그동안 수장 자리가 비어져 있었는데 드디어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오늘 오전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홍 장관은 임명 직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인 중기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논란 등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어제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를 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청와대가 오늘쯤은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수순입니다. 네, 홍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완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기부 장관, 수장 자리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확히 보면 정부 출범 후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이 된 건데 이는 역대 정부 조각 완료 최장 기간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4일을 넘긴 수치입니다. 또한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동안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로 멈춰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도 빠르게 돌아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 장관은 우선 이제 실장급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요. 오후 4시경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홍 장관은 취임식 자리에서 새 정부의 핵심 부처로 탄생한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수정공석으로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였던 중기부. 선정 없는 향해를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왔는데 홍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책 추진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부 인사를 단행해 서둘러 공백을 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장관 부대 속에 중소기업 정책실장 등 실장급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 차질이 상당했는데요. 또한 조직 정비와 전열을 가다듬은 후 초대 장관으로 산적한 중기 관련 현안들을 살뜰히 챙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당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가 처한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장관을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판하던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3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홍종학 장관을 홍종학 전 의원으로 부르며 날선 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홍탐 대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가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인사 참사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홍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소기업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정치권의 등살까지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풀서비스 플랫폼 기업 CTK 코스메틱스가 최초를 넘어 최고의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2001년 설립해 다음 달 7일 상장 예정인 CTK 코스메틱스는 화장품 기획부터 제작 납품까지 총괄하는 최초의 화장품 풀서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고 뛰어난 OEM, ODM 등 제조업체와 협력해 자체 공장 없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TK 코스메틱스는 현재 20곳의 화장품 내용물 제작업체, 80곳의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글로벌 상위 11개 화장품 기업 중 5곳이 CTK 코스메틱스와 협력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CTK 코스메틱스 대표이사는 100곳이 넘는 제휴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얻는 빅데이터를 통한 트렌드 연구와 기획이 CTK 코스메틱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K 코스메틱스는 2012년 이후부터 연평균 성장률 99.2%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38억 원, 267억 원입니다. 이번 공모 예정 금액은 총 1,100억 원이며 공모가 범위는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입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고령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15살에서 29살 사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어든 393만 명으로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14.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6%였지만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해 1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은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해외에서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이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지난 2008년 북미 핵 검증 합의로 해제된 뒤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지난 1988년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들 변호사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느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써라 등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금리 인상 신호가 켜진 이후 1년 미만 정기예금이 20조 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예금은 1년 미만 정기예금은 211조 5,676억 원으로 분기 기준 1년 미만 정기예금이 2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는 2분기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170조에서 180조 원대에 머물렀던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6월 192조 원을 넘어서더니 8월 209조 원, 9월 2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월 이후 나타난 단기 정기예금 증가세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금리가 오른 후 더 높은 금리를 따라 자금을 쉽게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고자 내년부터 난임 휴가가 3일 신설되고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현재 6.1%인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5년 내 10%로 높이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이 되면서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또 하늘도 맑아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수능 예비 소집일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다시 하늘이 흐려져 비나 눈이 옵니다. 새벽에 서해 5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단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산간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수능 당일인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는 오전 중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조금 여유 있게 고사장으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0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차츰 흐려져 강원 영동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지만 그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영남을 제외한 곳곳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해상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